계신 전장 설계자 여러분, 그리고 솔리드웍스 일렉트리컬 사용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장 초보자 성장 프로젝트 전기 설계 학습 생활 전학생입니다. 전학생이라는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네, 평소에 많은 전장 설계자분들이 설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출장도 잡고 바쁘셔서 교육장에 오실 시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전학생은 솔리드웍스 일렉트리컬 교육 영상을 통해 설계자분들이 스스로 독학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면 시간이 없는 우리 엘렉트리컬 사용자분들께서는 굉장히 유용한 프로그램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강의를 들어가 볼까요? 네, 제1강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솔리드웍스 일렉트리컬 스키매틱의 프로젝트 템플릿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개념 설명인데요. 프로젝트 템플릿이란 사용자가 원하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 구성을 사전에 정의해서 새 프로젝트 생성 시마다 반복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저장해 놓은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 템플릿을 활용하게 되면 설계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실 수가 있고 항상 일정한 설정으로 도면의 품질을 향상시키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프로젝트 템플릿으로 설정 가능한 항목입니다. 가장 먼저 프로젝트 구성을 통해서 프로젝트에서 사용되는 전반적인 설정이 가능합니다. 프로젝트에 사용되는 단위나 넘버링 수식, 텍스트, 그래픽 등의 기본적인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프로젝트 템플릿을 만들 때 사전 설정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이 프로젝트 구성입니다. 그 외에도 도면, 와이어 스타일 관리자, PLC 도면과 단자대 도면의 구성 관리를 하실 수 있고요. 커넥터 구성에 대한 관리와 상호 참조, 보고서, 설계 규칙과 같은 템플릿 관리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외에도 프로젝트 템플릿을 통해서 사전 설정해 놓을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직접 프로그램을 실행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솔리드웍스 일렉트리컬을 처음 실행하시게 되면 가장 먼저 프로젝트 관리자 창이 팝업되게 됩니다. 이 프로젝트 관리자 창에서는 우리가 솔리드웍스 일렉트리컬에서 작업했던 모든 프로젝트를 한꺼번에 한눈에 관리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프로젝트의 이름하고 아이디, 그리고 이 프로젝트가 언제 작성되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가 언제 수정을 했는지에 대한 이런 간략한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업을 이어가실 때나 기존에 저장되어 있던 프로젝트를 찾으실 때 매우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프로젝트 템플릿을 만드는 것을 해볼 건데요. 프로젝트 템플릿을 만드는 방법은 별도의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프로젝트를 생성하는 방법과 동일합니다. 처음 새로운 프로젝트를 생성할 때는 왼쪽 상단에 있는 새로 만들기를 선택해서 생성을 하게 됩니다. 새로 만들기를 선택하시게 되면 먼저 사용할 프로젝트 템플릿을 선택하라는 이런 창이 나오는데요. 아니, 왜 프로젝트 템플릿을 만들 건데 프로젝트 템플릿을 또 선택을 해야 되냐 라고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프로젝트 템플릿 자체는 프로젝트 생성할 때 빈 프로젝트로 해서 생성을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빈 프로젝트로 하게 되면 우리가 설정할 부분이 굉장히 많아지고 하기 때문에 기본으로 주어지는 이런 템플릿들이 있습니다. 미국 안시 규격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국제 표준 규격의 IEC 규격도 있고 이렇게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템플릿을 선택해서 프로젝트를 생성한 이후에 거기에서 우리가 설정을 원하는 대로 변경한 다음에 템플릿으로 새롭게 만들게 되면 다음 프로젝트를 생성을 할 때 그 설정들을 그대로 적용해서 반복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IEC 규격으로 해서 프로젝트 템플릿을 선택하고요. 확인을 눌러보시면 이번에는 프로젝트 언어를 선택하라는 창이 떴습니다. 이 프로젝트 언어는 한국어로 할 건데요. 이 프로젝트의 언어에 해당하는 것은 소프트웨어의 이런 메뉴나 기능에 대한 이런 내용들의 언어를 설정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프로젝트를 작업하면서 그 안에 담길 내용물에 대한 언어를 한국어로 하겠다라고 설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확인 눌러보시게 되면 그 다음에는 또 창이 열렸네요. 이 창은 프로젝트의 속성 정보를 입력하는 창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프로젝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리고 고객은 누구고 누가 작업을 했는지 이런 간략한 프로젝트의 정보를 입력하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정보를 입력하시게 되면 이 정보는 우리가 다른 새로운 프로젝트를 작성을 할 때 그대로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이 프로젝트를 프로젝트 템플릿으로 사용할 거기 때문에 이름을 회사 표준 프로젝트 템플릿이라고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내용들은 전부 다 입력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기억나는 대로 입력하시고 이 프로젝트의 속성은 나중에도 이걸 닫은 이후에도 다시 한번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기억나는 대로 정보를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항상 제가 작업을 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설계 사무실 아래에 있는 이름에 제 이름을 넣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확인 눌러주시게 되면 프로젝트가 생성이 되게 됩니다. 네, 이렇게 왼쪽에 보시면 그 처음에 만들었던 이름 회사 표준 프로젝트 템플릿이라는 이름으로 프로젝트가 생성이 됐고요. 여기 문서처를 열어보시면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도면 4개가 있습니다. 이 기본 제공되는 도면은 그 IC 템플릿을 사용했을 때 그 템플릿 안에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들어간 거고요. 그리고 솔리드웍스 일렉트리칼의 도면은 도면 유형이 여러 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표지, 도면 목록, 그리고 와이어 라인 다이어그램,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리 도면. 그 외에도 몇 가지가 더 있지만 이렇게 모든 도면 페이지가 같은 유형이 아니라 각 성격에 맞게 나뉘어져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보시면 그 유형에 맞게 이렇게 아이콘도 다른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도면 목록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도면 목록을 열어보면은 여기에 있는 내용물들이 지금 영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한글로 설정했는데 내용물이 영문으로 되어 있느냐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가 그 IC 템플릿 자체가 처음에 만들어질 때 영문으로 버전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업데이트가 안 돼 있어서 그런 건데요. 이 부분은 도면 목록을 우클릭하셔서 여기 메뉴에 보고서 도면 업데이트를 눌러 보시게 되면 바로 한글로 업데이트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업데이트를 한번 하시게 되면 이거를 템플릿으로 저장을 했을 때 다음부터는 계속 한글로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제가 앞서서 설명드렸던 이 프로젝트 구성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보여드릴 건데요. 상단의 메뉴에서 프로젝트의 구성의 요 하위에 있는 화살표 드롭다운 메뉴를 선택해 보시면 프로젝트 구성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많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 중에서도 요 가장 상단에 있는 프로젝트 구성, 이게 전반적인 모든 설정이 많이 담겨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번 클릭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선택해 보시면 상단의 탭에 일반, 그래프, 심볼, 특성, 텍스트, 마크, 제목 블록, 라이브러리 및 팔렛 등과 같이 이렇게 여러 가지 항목들이 존재합니다. 먼저 일반에서는 우리가 프로젝트 언어, 아까 제일 처음에 한국어로 설정했던 내용 있죠? 그 내용도 여기서 다시 한번 바꾸실 수가 있고요. 우리가 프로젝트를 할 때 어떤 단위를 사용할 것인지, 미터법을 쓸 것인지, 야드를 사용할 것인지 이런 내용들을 변경하실 수가 있고, 또 날짜의 형식이라든지 리비전을 만약에 사용하시게 되면 리비전 번호 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내용들을 여기서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그래픽 탭으로 가보시게 되면 프로젝트에서 사용되는 그래픽적인 요소의 색상이나 선의 유형 이런 부분들을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심볼에 가보시게 되면 우리가 심볼에는 여러 가지 그 심볼이 가지고 있는 표현 속성들이 있는데요. 그 표현 속성들을 어떤 걸 나타낼 것인지 여기서 색상이나 크기와 같은 것을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성 태그에 가보시면 그 속성에 대한 내용을 기호에 따라 또 추가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런 설정도 여기서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텍스트 탭으로 가보시면 이 텍스트 글꼴에 대한 부분을 여기서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 넘버링이나 이런 부분도 여기서 또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크 탭으로 가시게 되면 각종 넘버링 수식 이런 내용을 다 여기서 한꺼번에
설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제가 여기서 도면 넘버링에 대한 부분을 한번 변경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설정된 내용이 이렇게 변수가 마치 컴퓨터 언어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알 수 없는 그런 문자로 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은 어디서 확인하실 수가 있냐면 여기 상단에 변수 및 간단한 수식을 눌러보시면 각 이 변수에 해당하는 내용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단에 있는 내용들을 활용을 해서 우리가 이 수식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저는 지금 만들어진 이 수식에 대해서 가운데 있는 2라는 숫자를 3으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여기 가운데 있는 숫자가 의미하는 것은 자릿수를 의미하는데요. 현재 만약에 01, 02, 03 이런 식으로 두 자릿수로 나왔다고 한다면 3으로 변경했을 때는 001, 002 이런 형식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식을 여기서 만들게 되면 이거를 테스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수식 테스트라고 해서 이 버튼을 클릭하시면 테스트를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파일 언더바 오더 넘버라는 이 변수를 제가 변경해 보게 되면 아까 이 결과값에 001이라고 나왔던 것이 003으로 변경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수식에 대해서 이 변수가 어떤 변수를 넣느냐에 따라 결과가 어떻게 변경되는지 미리 확인해 보고 이 설정을 적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러면 세 자릿수로 변경된 이 수식을 그대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제목 블럭입니다. 제목 블럭은 여러분들이 흔히 아시는 도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솔리드웍스 일렉트리컬에는 도면에 여러 가지 유형들이 존재하는데요. 그 유형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제목 블럭을 사용할 건지 설정을 해 놓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제가 표지를 눌러보면 표지에 현재 어떤 도각이 설정되어 있는지 제목 블록이 설정되어 있는지 미리 보기를 하실 수가 있어요. 이 유형을 변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측 하단에 이 연결이라고 해서 돋보기 표시를 눌러보게 되면 지금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유형의 그런 표지 형식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제목 블록 형식들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저는 이 솔리드웍스 로고가 들어가 있는 이 표지로 한번 변경을 해 보겠습니다. 그럼 미리 보기가 이렇게 변경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회로도로 들어가서 회로도에 있는 제목 블록 형식을 변경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기존에 주어져 있는 것들로 그냥 바꿔보고 있는데요. 이거는 당연히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고 사용자가 그 회사에서 사용하는 양식에 맞게 변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앞으로 이어지는 강의에서 좀 더 자세하게 직접 해보실 수 있도록 제공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네, 회로도 형식을 바꾸려고 하는데요. 지금은 이 열에 대한 열 번호가 들어가 있는 양식으로 지금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 열 번호가 나오지 않는 양식으로 이번에는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네. 여기 오른쪽 상단에 있는 세로행 없이라는 이 제목 블록을 선택하시게 되면 이렇게 미리 보기 형식으로 없는 양식이 적용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여기서 확인 누르시게 되면 그 내용이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 한 가지 더 묻는 창이 나왔습니다. 어떤 작업을 하시겠습니까? 상단의 모든 관련 도면을 업데이트합니다. 이것을 선택하게 되면 현재까지 작업했던 모든 도면에 대한 내용 또한 제가 바뀐 형식으로 그대로 적용이 되게 되고요. 그리고 아래에 있는 아무것도 안함 이거를 클릭하시게 되면 지금까지 작업했던 그 도면의 도각은 변경되지 않고 앞으로 새롭게 적용할 도면에 대해서만 새로운 제목 블록이 적용되게 됩니다. 저는 기존 것을 변경할 거기 때문에 위에 있는 모든 관련 도면을 업데이트합니다로 눌러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시 한번 변경이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표지를 눌러보시게 되면 이렇게 로고가 들어가 있는 그 제목 블록으로 변경이 됐고요. 그리고 전기 도면, 아까 회로도에 해당하는 거죠. 눌러보시게 되면 이 열 번호가 없는 이 도각이 그대로 적용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도면의 번호를
변경을 했었는데요. 도면의 번호가 지금은 아직 적용되지 않은 상태로 01, 02, 03, 04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변경한 내용을 적용하기 위해서 상단의 프로세스에서 중간에 문서 번호 다시 지정이라는 메뉴를 선택하시게 되면 문서 번호를 다시 그 원래 제가 적용했던 형식에 맞게 변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적용 범위를 전체 프로젝트에 할 것인지 현재 문서 처리만 할 것인지 이런 내용을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제가 변경한 내용이 나오게 되죠. 중간에 3으로 변경했었잖아요. 네, 이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게 됩니다. 확인 누르시게 되면 내용이 나옵니다. 현재 모든 요소가 기호가 다시 계산됩니다. 이 작업은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 하시겠습니까? 새로운 이런 형식이 적용되게 되면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했던 형식을 다시 적용해서 돌리게 되면 또 변경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예 눌러서 한번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왼쪽에 결과가 바뀐 게 보이시나요? 원래 01, 02 이렇게 두 자리로 표현됐던 이런 도번이 이번에 세 자리로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도면 양이 아무리 많아도 일괄적으로 설정을 통해서 변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이 형식은 템플릿으로 저장하였을 때 새롭게 다른 프로젝트를 할 때에도 일일이 하나씩 설정을 바꿀 필요 없이 그대로 적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이번에는 여기에 있는 내용 중에서 팔레트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께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팔레트를 클릭해 보시면 여기 왼쪽에 굉장히 많은 팔레트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팔레트는 우리가 매크로나 심볼과 같이 자주 사용하는 내용들을 모아서 사용하기 편하게 모아두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그림을 그릴 때 물감을 짜놓고 쓰는 팔레트처럼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내용들을 담아놓고 좀 더 설계를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능인데요. 이 템플릿에서도 그 팔레트 기능을 적용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왼쪽 상단에 보시면 애플리케이션 구성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프로젝트 구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 두 개의 차이점을 이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릴 건데요. 여기 애플리케이션 구성은 현재 이 PC에 설치된 프로그램 자체에 들어가 있는 그 설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프로젝트 구성은 이 프로젝트 하나에 들어가 있는 이 프로젝트가 가지고 다니는 그런 구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PC에서 작업을 할 때는 이 애플리케이션 구성에 따라서 적용을 바로바로 할 수가 있지만 만약에 다른 PC에서 작업을 하게 되면 이 디폴트로 제공되는 것 외에 그 특정 구성을 사용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에 특정 팔레트를 옮겨놓고 그 프로젝트 자체를 다른 PC로 옮기게 되면 그대로 그 프로젝트에서 우리가 원래 설정했던 그 구성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금 이해가 어려우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IC 매크로 팔레트하고 그리고 IC 기호 팔레트를 한번 프로젝트로 옮겨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두 개의 저희가 원하는 설정을 담을 수가 있습니다. 닫기를 누르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프로젝트 구성에서 오른쪽 맨 끝에 있는 탭 라이브러리 및 팔렛 탭으로 들어가시게 되면 아래에 연결된 팔레트를 설정하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회로도 기호에 IC 기호 팔레트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구별을 하는 방법은 이 아이콘 모양입니다. 여기 아이콘 모양에 이 박스가 여러 개 쌓여 있는 이 아이콘은 이 프로젝트에 들어가 있는 그 팔레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번개 모양은 이 애플리케이션에 들어가 있는 팔레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프로젝트에 담은 팔레트를 이용할 거기 때문에 설정을 하기 위해서 이 위에 있는 것으로 선택을 해주고요. 또 아래에 있는 회로도 매크로에 해당하는 팔레트도 이 상자가 쌓여 있는 아이콘의 팔레트로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확인을 눌러보시면 적용이 되는데요. 이걸 어디서 확인하실 수가 있냐면 여기 오른쪽에서 팔레트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판에 보시면 상단 탭에 별 모양으로 매크로가 있고 그리고 기호가 있습니다.
기호와 같은 경우는 바로 적용이 되는데요. 이 매크로 같은 경우는 적용을 하려면 지금 현재 열려 있는 이 도면을 껐다가 한번 다시 켜줘야 됩니다. 지금 전기 도면 열려 있는 거를 저는 껐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여기에 적용된 이 매크로하고 이 기호 팔레트는 제가 변경한 그 프로젝트에 담긴 팔레트로 적용이 되었고요. 그러면 자주 사용하는 매크로와 심볼을 한번 넣어 볼 텐데요. 넣을 때는 우클릭해서 새 그룹을 선택하게 됩니다. 저는 이 그룹의 이름을 회사 표준 매크로라고 설정을 해서 만들 거고요. 이 매크로 그룹에 기존에 있는 매크로를 몇 개 추가해 보겠습니다. 이 매크로 또한 직접 설정을 해서 사용자가 직접 만들 수가 있는데요. 회로도에서 자주 사용하는 일부를 저장을 해서 넣게 되면 그거를 반복적으로 옮겨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이 내용도 추후에 이어지는 강의에서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심볼 팔레트입니다. 심볼 팔레트에서도 역시 우클릭해서 제가 새 그룹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회사 표준 심볼이라고 해서 새로운 그룹을 만들었는데요. 이렇게 새로운 그룹을 만들게 되면 매크로와 다르게 기호는 바로 심볼 선택기 창이 열립니다. 그래서 어떤 심볼을 그 팔레트 안에 담을 건지 이렇게 선택창이 열리게 되고요. 여기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터에서 삼성 교록 모터를 하나를 넣었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열어서 회로 차단기에서 삼극 열 회로 차단기를 넣었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저장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솔리드웍스 일렉트리컬은 항상 오토 세이브 기능이기 때문에 이 상태로 프로젝트를 아예 프로그램 자체를 닫는다고 해도 이 프로젝트가 현재 작업한 것까지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설정을 다 마쳤는데요. 설정을 다 마치면 이거를 지금 템플릿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템플릿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열려있는 프로젝트를 우클릭해서 프로젝트 닫기를 눌러주게 됩니다. 이제 프로젝트가 완전히 닫히고 아무것도 없는 창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프로젝트 관리자를 실행해 줘야 되는데요. 프로젝트 관리자는 왼쪽 상단에 파일 기능에서 프로젝트 관리자 이렇게 왼쪽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프로젝트 리스트에서 가장 상단에 가장 최근에 작업했던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들었던 회사 표준 프로젝트 템플릿이라는 이 프로젝트가 있고요. 그리고 이걸 클릭한 상태로 상단에 보시면 이렇게 템플릿으로 저장이라는 이 메뉴가 활성화가 됩니다. 이 템플릿으로 저장이라는 이 기능을 클릭해 주시고요. 그러면 프로젝트를 우리가 템플릿으로 저장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름은 변경을 하셔도 되는데요. 저는 이거를 템플릿으로 만들기 위해서 아예 이름을 이렇게 회사 표준 프로젝트 템플릿이라고 만들었기 때문에 그대로 확인을 눌러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압축을 완료했습니다. 폴더를 여시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게 되는데요. 여기서 얘를 누르시게 되면 이 프로젝트 템플릿들이 저장되어 있는 경로로 바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대로 들어가 있는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용자가 변경을 하지 않으셨다면 그 디폴트 값으로 C 드라이브, 프로그램 데이터, 솔리드웍스 일렉트리컬 그리고 프로젝트 템플릿이라는 폴더 안에 이렇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템플릿들이 모여 있습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만든 회사 표준 프로젝트 템플릿도 여기에 들어가 있는데요. 이거를 다른 사용자와 공유하게 되면 동일한 템플릿을 가지고 프로젝트를 생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프로젝트 템플릿을 만들었으니 한번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프로젝트를 만드는 방법은 템플릿을 만들었던 것과 동일합니다. 왼쪽 상단에 새로 만들기를 눌러주시고요. 여기서 프로젝트 템플릿을 선택하는 창이 열리는데 이번엔 IAC가 아니라 우리가 만들었던 회사 표준 프로젝트 템플릿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면 확인을 눌러주시고요.
확인 눌러주시면 프로젝트 템플릿을 만들었을 때처럼 이렇게 프로젝트의 속성 창이 열리게 됩니다. 프로젝트 속성 창의 이름은 저는 이번에 삼성동 제1공장 프로젝트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항상 제가 설계를 할 거기 때문에 설계 사무실 아래에 있는 이름을 넣어놨었죠. 그게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이 이외의 정보들도 미리 설정해 놓고 쓰고 싶으시면은 템플릿을 만들 때 이거를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눌러 보시면 그러면 이제 프로젝트가 생성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삼성동 제1공장 프로젝트에서 이제 프로젝트가 생성이 됐고요. 아까 저희가 넘버링도 세 자릿수로 변경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001, 002, 003, 004 이렇게 변경했던 설정에 맞게 이 넘버링도 나왔고요. 그리고 표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적용했던 그 표지, 그 제목 블록 양식이 그대로 나왔죠. 이 로고가 있는 게 그대로 나왔고요. 그리고 아까 회로도 양식도 변경했었는데 여기 열 번호가 없는 그 양식으로 변경돼서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설정을 한번 변경해서 적용하시게 되면 수작업을 반복해서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원하는 것을 미리미리 사전 설정해 놓고 그대로 반복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마지막으로 했던 작업이 있었죠. 우리가 팔레트를 설정을 했는데요. 여기에 오른쪽에서 매크로 팔레트를 보시면 회사 표준 매크로라고 해서 처음에 저장했던 내용들이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볼도 동일하게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이렇게 두 개만 넣었지만 항상 동일한 심볼 그 그룹을 사용하신다면 이렇게 여기다가 한꺼번에 넣어 놓고 반복적으로 사용하시게 되면 좀 더 편리하게 빠르게 도면을 완성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시간을 매우 크게 단축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프로젝트 템플릿을 만드는 설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설명은 여기까지 드릴 거고요. 그리고 자세하게 그 설정 하나하나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은 추후 강의에서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니까요. 다음 편도 기대해 주시고요.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많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